시간까지 우리가 좀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고 하는 이 자동차 기술에는 인공지능도 들어가지만 각종 센서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라는 이런 센서가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문제는 센서는 많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결국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센서 구성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끔찍한 플로리다 고속도로 사고 같은 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배우셨던 기술은 규칙 기반. 자, 좀 영어로 말씀드리면 rule based AI라고 합니다. 자, AI가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이 주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예컨대 대표적인 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방향이 규칙에 지정되어 있죠. 예를 들면, 자, 이 지금 이게 지도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격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금으로 돼 있는 걸요. 지도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출발 지점부터 목적 지점까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런 규칙이 있는 기술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기술은 바로 확률형 AI, 즉 확률 기술이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규칙을 알기 위해서 본인이,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위치되어 있는 구간을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가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자, 이 특별 목적 지점을 포인트를 지정해 놓고요. 이 포인트가 바뀌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연립주택의 문이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제 차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연립주택의 문을 포인트로 지정해 놓고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자, 이 봉오리라고 가정한다면 이 봉오리가 있을 확률을 계산해서요. 자, 움직인 만큼 이 봉오리를 우리가 포먼트라고 해요. 피크점. 이거를 더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가 위치되어 있는 확률이 이 두 번째 봉오리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위치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칼만 필터라고 합니다. 자,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칼만 필터. 제가 여기 좀 써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자, 칼만 필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런 확률이라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지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게 공식을 외우시기보다는 베이지 정리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결국 이 사전 확률이라는 걸 알아야 사후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곱하기잖아요. 위에는 곱하기고 밑에는 나누기인데, 자, 분자에 만약에 0이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0을 곱하면 다 0이 되죠. 자, 그러면 분자가 0이고 분모가 아무리 숫자가 높아도 0이 될 겁니다. 즉, 사전 확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사전 확률이 0이라면 사후 확률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전의 사전 확률, 즉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번 가봤던 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거길 도착할 확률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이동 물체를 파악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칼만 필터, 조금 더 이제 알고리즘적으로는 은닉 마크로브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뭐, 자, 이거 줄여서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히든 마크로브 모델. 왜 이렇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뭔가 이렇게 소련 사람 이름 같고, 맞죠? 자, 어쨌든 이거는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자, 이동하는 물체를 확률로 표현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전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기 분포라는 건 뭐 어려운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실제, 자,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하면, 자, 평균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양극단이 제일 적은 이런 형태의 종 모양, 이걸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종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나열하면 가우시안 분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등급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으면 가장 가운데 4, 5, 6등급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1등급이 가장 적고 9등급도 적겠죠.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패테일 리스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복수전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끝에 있는 이 양극단이 실제로는 0에 가까워야 되는데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높다. 즉, 요 그림을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요 파란색처럼 이렇게 우리는 가정을 하는데 확률상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연두색처럼 양극단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금융공학적으로는 이런 부도 사태들, 국가 부도 사태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IMF를 겪거나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 세계 금융 위기를 가져왔던 이런 사태들이라든지 러시아 디폴트 사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근데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죠. 자, 이 페텔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2016년에 있었던 이 테슬라 사고, 이 문제의 플로리다 이 사고도 그러면 페테일의 오류냐?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테일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T자 형태예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고속도로 한번 보시죠. 자, 고속도로 이렇게 진입하는데 세상에 고속도로에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좌회전을. 이런 고속도로 보셨습니까? 중앙 분리선을 이렇게 넘어서 좌회전을 한다. 고속도로에서. 신호등도 없이. 자, 이거는 굉장히 드문 형태에 있던 거죠.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형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즉, 이런 드문 상황이 있는데 만약 더 중요한 건 페텔이라는 걸 떠나서 이런 드문 상황에 만약에 테슬라가 실제 모의 주행에서 이런 도로를 경험했더라면 주행해봤더라면 아마 이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테슬라는 이와 같은 드문 형태의 고속도로를 실제로 주행해본 경험이 적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실 저는 자율주행보다는 전 이제 의료 쪽에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요. 그 예전에 이제 평가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공학하시는 분들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셔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이 뭐죠 이렇게 자율주행 유모차, 자율주행 휠체어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앉아서 이 자율 휠체어에는 센서가 달려 있고 자율주행차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모의주행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도로에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제가 이런 거 이제 평가를 가서 뭐 제가 이제 뭐 심사위원도 좀 하고 해요. 딱 가면 뭐가 문제냐? 자, 여러분 실제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 휠체어가 이런 소위 이제 보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다녀야 되고 인도죠, 인도. 자, 그리고 이거 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경계가 이제 확실한 경우에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노인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노인분들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만약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세요. 재래시장. 예를 들면 시장을 가시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 가보시면 알지만 딱 보도와 인도가 이렇게 차도가 딱 구분됩니까? 안 그래요. 막 어떤 경우에는 이 인도 위에 차가 이렇게 막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오토바이가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고속도로인데 앞에 갑자기 여기에 지금 T자 형태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 중. 자, 고속도로에 공사 중 여기 편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자율주행차라면 공사 중 요거를 피해서 이렇게 갈까요? 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진하겠죠. 그러면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겠죠.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교양이니까 자, 인공지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사람처럼 지능을 가진 어떤 생물체를 떠올리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이 수업을 만든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자, 우리 중간고사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쉽게 이제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생물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조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이거 제가 만든 수업 자료인데 나중에 이거 다 제가 지워야 돼요, 이렇게. 이거 지우는데 고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조그만 거 잘 안 지워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오늘의 이제 토론하기 전에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자, 이 챕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자, 플로리다의 끔찍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술까지, 자, 제가 썰을 딱 쭉 풀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자율주행의 제어 시스템에, 여기서 말하는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엑셀레이터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에 과연 인간을 포함해야 할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혹시 손 들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스마일 마크에 6번 누르시면 손을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고, 혹시 마이크가 없으시면 메시지에 남겨주셔도 돼요. 자, 제어 시스템에 인간을 그러면 반드시 포함해야 되냐? 네.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연 자율주행의 제어 시스템에 인간을 포함해야 되냐? 다시 얘기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도 밟고 핸들도 움직이고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취지에 맞게 완전 자동화된 자율주행을 만들어야 되느냐? 자, AI 분야, 자율주행의 AI 분야에 있어서는요. 자, 혹시 손 안 드시면 제가 조금 몇 분 그냥 편하게 물어볼 테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 메타버스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 다 지금 소통을 좀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다를 좋아해서 윤나경님 혹시 들리십니까? 네. 자, 윤나경님이라면 자율주행의 제어 시스템에 인간을 포함해야 될까? 자,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런지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좋아요. 네. 갑자기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인간이 직접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예를 들면 끔찍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죠? 갑자기 네. 아기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닫아주시고요. 네,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또 그 외에 대부분 한 번씩 물어본 거,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자, 좀 여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수업은 또 이름만 봐서는 잘 예, 강민성님. 자, 강민성 학생. 네. 아, 여러분들도 참여를 잘해 주시니까 제가 좀 아주 신이 납니다. 강민성 학생. 자, 똑같은 질문인데요. 자, 인공지능의 제어 시스템에 인간을 포함해야 될까? 만약 마이크 안 되시면 메시지를 주셔도 돼요. 네. 자, 메시지를 치셔도 됩니다. 강민성님. 자, 최우정님이 중간에 기분 좋아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30분 전에 있으셨나 보네요. 네. 자, 강민서님 이게 마이크가 안 되셔서요. 아마 이렇게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 또 이게 메타버스가 너무 재밌긴 한데 이게 조금 딜레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커넥팅 부분이 연결이 좀 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좀 시간 관계상 몇 분에게만 물어봤고요. 뭐 답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동차가 AI가 알아서 운전해 주기를 바라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제어 시스템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인간을 포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50분인데 짧게 3분 안에 다음 토론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3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끝나서 다음 시간까지 언제든지 여기 들어오셔서
이 저기 게더타운 들어오셔서 토론장에 자기 패들렛에 이름은 쓰지 마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제일 잘 하신 분에게, 제가 읽어보고 제 기준에 제일 잘하신 분에게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트롤리 딜레마 빨리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기차예요. 트롤리는 달리고 있고요. 자, 레일 위에는 5명의 인부가 있고 기차가 그대로 직진하면 5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은 이 버튼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게 되면, 자, 기차가 다른 쪽 레일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방향을 안 바꾸면 5사람이 죽고요.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예,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육교 위에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선로는 하나밖에 없고요. 기차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5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차가 그대로 가면 5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밀면 뚱뚱한 사람이 떨어져서 이 길막을 하겠죠. 그러면 5명의 목숨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뚱뚱한 사람을 밀 건지, 예, 또는 안 밀 건지, 자, 왜 그런지 그거를 좀 성실하게 답변을 토론장에 익명으로,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 첫 시간 시작할 때 같이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우수한 의견에 대해서 역시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수업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자, 오늘 수업 궁금한 점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봐요.